자, 요거 잠깐 물어볼게요. 삼전 투자하시나요?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저는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투자할 거면. 그러니까 삼전은 이게 많이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는 사업이 핸드셋, 가전도 가전, 있고, 가전도 파운드리. 있고, 파운드리 다 섞여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하이닉스가 훨씬 나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 PBR로 1.1배 수준인데 여기서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서 그냥 집 팔아도 기다릴 수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뭐라고요? 뭘 팔라고요? 집을 팔아도. 지금은 솔직히 삼전보다는 하이닉스. 아, 그럼 오늘 이제 네. 헤드라인 가는 겁니까 이거? 집 팔아서 하이닉스 사라? 네, 여기서 만약에 네? 한 10% 정도 떨어지면은 그냥 집 팔아도 돼요. 아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1.1배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도 되는데 만약에 10% 떨어지면은 집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집 팔아 가서.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얘기한 것도 쉽게 비유하자면은 아파트 부동산을 뭐 반포자이 그게 한 40억 하나요? 뭐 얼추? 일단 뭐 하여튼 아니 40억까지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예, 예. 아무튼 근데 그 반포자이가 한 25억 온 거야 지금. 맞아요. 근데 25억 오는데 내가 그거를 살 수 있어. 그런데 3년 안 기다려도 되고 한 1년만 기다리면 돼.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SK하이닉스가. 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듯이 조금 비중을 싣고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예, 예. 그 대신에 투자를 좀 많이 실패하는 게 일단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내가 1, 2천만 원을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주식 사놓고 그거를 뭐 100%, 200% 수익률을 노리니까 자꾸 다 계잡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의 가장 하이라이트 끝판왕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게 코인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너무 비트코인이 아니라 또 잡코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되게 우량주고 시끌리컬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주식을 조금 비중 있게 사서 사이즈를 크게 가면서 불리자는 거지. 근데 사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 내가 사서 1년에 한 20%, 30% 또는 50% 먹을 수 있으면은 되게 큰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 살 때 1년에 50% 기대 수익률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 네네. 근데 이거를 비중 있게 좀 넣어서 1년에 30%, 50% 또는 2년에 50%이 정도 오면 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차피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죠. 알아서 중소형주로 빠릿빠릿하게 초과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쵸.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전문 영역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만약에 물려도 돌아올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이닉스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저는 PBR 0.8에서 0.9배 정도면은 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네. 제가 그 김작가 TV 나왔을 때 종가가 9만 1,000원인가 그랬었는데 네. 제가 한 10% 정도 빠지면은 거의 뭐 집을 살 만큼 금액을 사도 된다고 막 그런 식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 지금인데? 그러니까 지금인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이대호 기자님 다 아시잖아. 지금 이제 적자 나니까 그쵸. BPS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자본이 이제 쌓이지 않으니까. 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 예. 예, 일단 하이닉스는 반포자이다. 그렇죠. 반포자이죠. 오히려 지금 투자하면은 반포자이보다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 하방도 더 낮죠. 예. 이건데 저의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럼요. 개인적 의견이고. 저희 와이스트릿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네, 맞아요. 저 다 개인적 개인 의견이고. 의견입니다. 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되게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근데 0.8배, 0.9배인데 이게 적자가 나니까 그게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 PER, PBR, 멀티플 그 밴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이 거의 PBR 0.8배면 역사적 하단이에요. 거기에서 시간적으로 0.8배 밑에서 머물렀던 시간 자체도 길지도 않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오기는 돌아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안 좋을 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 2023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5조. 맞아요. 마이너스 남대정 의원이 6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적자로. 맞아요. 엄청 무서워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추정치 하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자신감이 없진 않아요. 저는 그냥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저는 뭐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처음에 노이즈가 생긴 게 중국 노이즈가 생겼잖아요. 중국. 네, 그러니까 장비 반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좀 더 이건 이제 일어난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큰 노이즈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부장, 뭐 중소기업, 코스닥 중소기업이 중국에 증설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 뭐 장비 반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제를 했다. 그거는 리스크예요. 네, 그건 리스크인데 그 하이닉스기 때문에 그냥 노이즈로 끝나는 거고. 근데 제가 그때랑 좀 바뀐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좀 뭐 물러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히 업사이드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도 계속 그랬으니까.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저는 업사이드 크다고 보는데 근데 그 격차가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이닉스 저는 괜찮은 자리 같아요. 근데 여기서 꼭 이게 바닥이다는 거는 모르겠고 주가상으로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는 아무도 몰라서 하나님 영역이라. 그렇죠. 주가 자체는. 예.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면 팹만 짓는다는 거잖아요. 팹은 일단 지어놓고 장비 반입은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3 짓고 있고 P4 짓고 있고 P5까지 연속으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키옥시아랑 솔리다임 이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팹도 안 하고 장비도 안 하고 다 스톱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램 업황이 조금만 돌아오게 되면 하이닉스가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한국에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여유가 되니까 지금 평택에도 하고 있고 미국에 지금 비메모리 하잖아요. 네. 테일러 하고 있죠. 지금 오스틴에 지어놓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이닉스도 어차피 업황이 돌아오는 조금만 시그널만 보이면 원래 기업인들이나 경영자들이 그런 데 민감한 사람들이라 중국 공장에 이런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시에 있는 공장이 지금 하이닉스 디램 생산량이 한 40-50% 되는데 거기 공장을 문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닫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공장이 문을 닫고 뭐 중국 정부가 몰수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약간 무식한 소리고 감히 말하자면 무식한 소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한국으로 좀 옮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하이엔드 쪽, 네. 그러니까 뭐 EUV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업황만 조금만 돌아오면 일단 팹은 저는 무조건 지을 거라고 봐요. 지금 하이닉스가 M15 익스텐션만 짓고 있어요. M15 확장, 확장 팹을 짓고 있는데 그 붙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만 하고 있는데 뭐 M17 정도가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계속 팹을 짓게 되니까 반도체 인프라 쪽 회사들은 되게 괜찮죠. 만약에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까지 팹 짓게 되면은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막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느 순간 업황 돌아서는 건 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팹 짓고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 쪽도 많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장비주 좋아해서 장비주 사이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나 이건 틀릴 수 있어요. 거의 내피셜이라 23년 하반기나 24년 상반기 정도에 장비주 캐펙스 투자가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나오면 장비주는 조금 더 움직이잖아요. 근데 장비주는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장비주가 낙폭이 되게 큰 이유는 장비주가 그 디램 다운 사이클 때는 멀티플도 내려가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EPS도 같이 깎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EPS가랑 멀티플에 같이 내려오니까 막 주가가 반토막 나고 막 수두룩 다 반토막이에요. 뭐 회사 내용이랑 상관없이. 근데 그게 캐펙스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멀티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직접 내가 납품을 안 해도 멀티플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EPS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리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하이닉스 봐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고 저는 내년은 뭐 좋게 봐요. 전 내년에 왜냐하면 제가 뭐 매크로를 잘 보고 막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못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그래도 좀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한 건 아니지. 십몇 년은 오래 한 거는 아니죠. 그래도 또 네, 빠르게 고수가 되셨으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개별주 중에서 PER 5배 이하짜리도 많이 보이고 한 해가 굉장히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보통 좋더라고요. 그 미중 무역 분쟁 할 때도 장이 되게 안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2019년에.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순환론 쪽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시스템
리스크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도 되게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이번 낙폭이 하락 사이클을 좀 깊게 탄 거지, 딴 데보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뭐 내년에 그냥 자본 계속 쌓이고 PBR 1배 정도 가면은 내년 하반기에 거의 뭐 2,600에서 2,800 정도도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돌아오면은. 근데 물론 뭐 2,600에서 2,800 가도 종목 잘 골라야 돈 버는 거니까 그거는 또 그때 되면 또 반도체 대형 교주만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종목 잘 골라야 된다는 거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